다우지수가 90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최근 6주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백신의 임상실험 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게 되면 그동안 불확실했었던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확실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기가 이제부터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기대감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점점 그 정복의 시기로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해외 증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제재, 이것은 과연 국내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것인지 또는 악재가 될 것인지, 참 이것을 두고서 말들이 많습니다. 호재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악재일 것 같기도 한 이 내용들 자세하게 정리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학 개미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호실적 중소형주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들 또는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동학개미 운동 과연 계속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 언젠간 나오겠지 싶었던 부분이긴 한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오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220포인트 상승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가 91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있었던 것들을 한 방에 잠재워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강세 흐름으로 시작해서 그냥 강세로 계속 유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고요.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아주 대단한 포인트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백신이 발명이 되어버린다, 백신이 나왔다라고 돼버리게 된다라면 일단 문제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 목적의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는 병이라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일단 시장이 얼마만큼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뉴욕 증시 자체가 6주에 최대 랠리를 보였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백신에 대한 그 호재 재료를 만들어낸 모더나라는 기업은 무려 20%나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임상 1상을 일단 진행을 했는데 이 시험자죠. 이 시험자들 45명을 대상으로 봤을 때 전원에게 항체가 생성됐다. 즉 더 이상 이 항체라는 게 그런 거죠. 질병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이건 끝난 거예요. 예, 항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그건 가볍게 퇴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20% 폭증을 했지만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종식 기대감이 나온 거잖아요. 종식 기대감이 나왔다는 거, 이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소외가 됐었던 항공주 또는 이제 여행, 리조트 관련 종목군들 당연하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비행기라든지 또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열려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 같은 경우 7.2%, 또 리조트, MGM 리조트 같은 경우가 10% 정도 상승세가 보여졌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바닥을 완벽하게 통과해버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은행주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참 공교롭게도요, 워렌 버핏이 금융주들 매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냥 이런 소식으로 급증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이번에 항공주 그리고 은행주 다 갖다 팔았다라고 이제 뉴스에 대문자막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백신 개발을 통해서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런 항공주라든지 은행주 쪽에 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좀 희석이 되는 것인지 퇴색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렌 버핏이 매매하는 것들이 조금 요즘에는 네,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또는 언론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는 다르게 매매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워렌 버핏의 어떤 그 투자 행태들이 요즘에는 투자자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손절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간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러네요. 자, 슬레이트 스톤이라는 자산운용의 시장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더나의 일상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는 것은 이 팩트 자체가 확실히 추가 상승에 대한 상승 랠리를 촉발하였다라고 얘기했고요. 백신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고 그동안 경제에 끼었던 불확실성을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 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치료제 다 떠나서요, 그냥 백신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힘을 더해준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있었어요. 뭐 이제 그전에는 제로금리 뭐 안 된다, 제로금리까지만 된다, 마이너스 안 된다, 또는 뭐 경기부양 더 할 거 없다 등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로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비난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연준의 어떤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해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CBS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60분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경제를 돕기 위해서 연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많이 있다. 네, 정말로 많이 있다. 이것은요,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경기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풍기게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장기전에 대비한 실탄은 소진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즉 이런 상황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국면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돈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에게 지원을 다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대출 프로그램의 동원력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 무제한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그런 멋진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뭐, 네, 연준이 사실상 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모습이니까 네, 걱정 마. 뒤에 형 있어. 뒤에 엄마 있어. 아빠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돈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기가 막히죠. 자, 이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또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서 유가 자체도 상승세를 보여죠. 유가가 이제 WTI가 8%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유가가 그동안 부진했었던 이유는 이제 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됐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감소되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오펙을 비롯한 산유국 중에서 이렇게 감산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장고가 꽉꽉 들어차서 뭐 위험한 수준이 계속 나타났었죠. 그래서 변동성이 막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수요가 다시 증가한다. 네, 다시 정상적인 수요로 돌아가게 된다면 유가의 회복도 당연하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상승하는 부분도 당연하게 거기에 소속된다,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뉴욕 증시에서 버릴 게 없죠? 네, 상승 흐름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모든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는 이벤트가 빵 하고 뛰어들면서 강한 상승 랠리를 이끌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남아있는 이벤트 중에선 중국 양회 정도가 남아있긴 한데, 양회에서 뭐 특별한 거 없다라면, 또 중국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인다라면 상승 랠리에 불을 더 지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자,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의 앞길을 막은 트럼프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화웨이에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에겐 독이냐 아니면 득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반도체계 산업 쪽에선 이 10조 큰손이라고 합니다. 10조 큰손, 즉 10조 원대의 수주를 내주는 그런 대단한 고객사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화웨이에 납품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실적이 쪼그라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국의 상무부에서요 15일날 지난 주말입니다. 15일날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는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 제품을 화웨이에 납품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요, 그 대만의 TSMC 회사가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TSMC는 파운드리, 즉 주문 위탁 생산이죠. 이 위탁 생산을 하는 그 회사인데, 이게 이 중에 이제 가장 큰 고객사가 바로 화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TSMC가 미국의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 제조하는 이 TSMC는 이제 미국의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장비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왜 까부냐? 미국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라. 그거 싫으면 미국산 장비 내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와, 이거는 뭐 일단 TSMC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화웨이 쪽에서는 거의 뭐 공급의 그런 부분들이 다 차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웨이는 고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은 부품주 이쪽은 또 어떻게 움직이 나올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목조르기는 일단 부품주, 스마트폰 부품 공급사에게는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IT 쪽에서는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왜냐면 화웨이 쪽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요, 일단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화웨이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화웨이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장 실적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게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 이런 투자, 뭐 이런 쪽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라서 이제 수혜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스마트폰,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2등까지 따라오는 이 화웨이 쪽이 제재를 받게 된다라면 이제 경쟁 상대가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수가 있겠죠. 화웨이가 계속 깡통이 나온다. 그러면 삼성의 스마트폰과는 점점점 괴리가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 쪽에 이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부품 회사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업종에 따라서, 업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내용이 될 수는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화웨이를 조른다라는 것은 반도체 쪽에서 아무래도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가 좀 주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글쎄요, 일단 악재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경쟁 상대의 이런 불행은 대체적으로 그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좋다 나쁘다를 딱 구분을 지어가지고요, 피해를 보는 것들, 또 피해를 보지 않는 것들 구분을 지어서 투자에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IT 부품주들 이런 쪽, 또 화웨이와 이런 그 거래관계가 좀 많은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스마트폰 부품사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에서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다. 경쟁 상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런 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학개미운동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얘기 나오는데, 동학개미가 이번에 신조어가 됐네요. 네, 이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호실적 중소형주에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6거래일 연속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중소형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따지고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종목군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수출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을 증가시킨, 즉 1사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기준을 좀 보게 되면 중소형주, 코스닥 이런 쪽으로의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증가치, 이 전망치가 11% 정도 상회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면 이제 대형주는 0.3% 하회하고 있다. 즉 중소형주의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대형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비중이 좀 높았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도 글로벌 교역 부진에 대한 그런 피해가 훨씬 더 컸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실적 전망이 조금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화웨이와 관련한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쨌건 이제 업황 자체도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 상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대감들은 조금 괜찮은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 쪽에서도요 중소형주들 위주로 공략 포인트들이 잡히게 된다면 긍정적 포인트들, 긍정적인 상황들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6주에 최대 상승 랠리를 보였다. 뭐, 더 이상 해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호재가 작용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백신 개발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악재 상황, 현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 이렇게, 밖에 이야기 해드릴 게 없겠네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 우리나라 증시도 그대로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화웨이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됐지만 오히려 화웨이의 제재를 통해서 경쟁 관계에 있던 대립 구도에 있었던 그런 업종들 또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만큼 그 화웨이의 빈자리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려서 이 화웨이 제재에 따른 부분들은 악재와 호재를 이제 나눠가지고요. 그 다음에 피해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나눠서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 진행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호실적 중소형주를 위주로 공략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닥 위주의 기업들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또 최근에 그래서 코스닥 랠리 같은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특히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장비, 부품 뭐 이런 쪽 전부 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해드렸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성장주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말 것을 권한다. 해당 기업의 실적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주가가 퍼 20배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생각되는 기업들은 그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 버렸다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장주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의 포지션이 나오는 종목들은 일단은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
정확하게 분석하고 투자하자이라고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아무래도 우리는 급등주라든지 계속해서 아주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포지션들 잘 체크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어쨌든 좋은 흐름들 나타나게 된다면 그 랠리를 또 즐기셔야 될 겁니다. 자,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